구독 눌렀어 안 눌렀어? 이씨. 어쩐지 지금 몇 주째 91명 그대로더라고. 아 눌러줘야 돼. 네. 그거 야, 누른다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한번 눌러주는데 왜 이렇게 인색해? 자 다음은 클라우스 슈바프. 산업혁명 이거 들어가니? 지금 제주에 3단원 나간다며. 이게 지금 1단원 뒤에 있는 거거든? 이걸 왜 수업을 지금 기억이 없는 거 어쩌죠? 선우 이거 확실히 나갔어 이거? 그러면 선우야 재준이가 지금 안 한 거 같아. 그러면 이거 빠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메인 지문부터 나가자. 메인 지문 추론적 읽기 여기 나가자. 이게 맞는 거 같아. 들어간다고 확정되면 들어가자.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자 추론적 읽기. 추론적 읽기는 사실적 읽기하고 다르게 겉으로 드러난 내용 파악하는 게 아니라 숨겨진 의미 파악해야 되는 거야. 숨겨진 의미. 쉽게 말하면 자 왼쪽 날개 지문 봐보자. 추론적 읽기는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들을 모하면서 예측하면서 읽는 거야. 그 예측하면서 읽어야 하는 항목들이 뭐가 있대? 글쓴이의 의도,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파악하는 거야. 요걸 뽑아내는 게 추론인 거야. 사실적 읽기가 글에 명시적으로 겉으로 눈에 딱 보이게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추론적 읽기는 생략되어 있거나 암시된 내용을 짐작하고 함축된 의미까지 읽어내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좋대? 글의 의미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대. 그럼 누가 더 단순한 거야?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사실적 읽기가 수준이 낮은 거야. 독자가 해야 할 일도 있대. 독자는 뭘 해야 된대? 독자는 자신의 경험을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글의 맥락을 고려하여 내용을 추론해야 한다. 자, 여기서 세 가지 동그라미 해줘. 경험, 배경 지식, 맥락. 그럼 요거 뭐야? 추론적 읽기 할 때 독자가 고려할 사항. 이런 걸 정리해주란 말이야. 넘버링 하면서. 간단하잖아. 내가 밑줄 긋고 언급한 애들만 정리해줘도 괜찮다고. 네. 요 메뉴에 이거는 추론적 읽기의 개념인 거고.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암기해서 들어가야 돼. 뭐 여러 번 읽고 뭐 한 번 읽고 안 돼. 암기해야 돼. 암기. 답 없어. 무조건 암기해야 돼. 자, 주장하는 말풍선 봐봐. 주장하는 글을 읽었대 얘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글쓴이가 전제한 내용, 이게 숨겨진 내용인 거야. 이거를 추론적 읽기를 통해서 파악을 했다라는 거야. 뭐를? 이 전제되어 있는 게 숨겨진 내용인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일 아침에 또는 앞으로도 쭉 동쪽에서 해가 뜬다. 자, 이렇게 누군가가 주장을 했어. 그럼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전제, 이 주장이 참이되기 위한 근거 내용, 그러나 나와 있진 않아. 숨겨져 있어. 해가 뜨려면, 매일 아침 동쪽에 해가 뜨려면 기본 전제되는 사실, 뭐가 확보돼야 돼? 해가 뜬다. 아침이 와요. 아니, 그거는 이 내용이야. 그건 이 내용. 뜨면 안 되죠. 아침에 동쪽에 해가 떠야 돼. 아침에 해가 떠야 돼. 동쪽에서 떠야 돼. 밤에는 해가 뜨지 않아. 뽑아. 해가 져요? 뽑아내야 돼.
모르겠어? 니네 게임 잘하잖아. 이거 모르겠어 이거? 매일 아침 앞으로 쭉 아침에 해가 뜨려면 어떤 현상이 있어야 돼? 밤이 돼야지. 지구는 무슨 운동을 한다? 자전 자전을 한다. 이렇게 출근을 하는 게 그렇지. 자전을 안 하면 동쪽에서 해가 뜰 수 있겠니? 아니지. 안 되지. 그럼 좀 더 쉬운 거. 쉬운 거. 이런 것도 요약해야 돼. 요약할 때 해야 돼. 아니. 지금 전제가 뭔지를 이해시키려고 예를 들어 전제. 기본 전제가 뭔지. 네. 철수는 누군가를 그리워해. 그럼 여기에 깔려있는 전제는 뭘까? 철수는 이별을. 그렇지. 철수는 누군가와 이별을 했어.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는 이거란 말이야. 이것만 파악하는 거는 사실적 읽기야. 너무 쉽지. 네. 근데 그 속에서 얘를 뽑아내는 거, 이게 추론적 읽기라고. 철수가 눈물을 흘리고 있네?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다가 이 새끼 어떤 심리 상태일까? 슬프거나 아픈 상태일 것이다. 이게 추론적 읽기라고. 네. 추론적 읽기가 안 되는 애들은 이게 지능이 좀 떨어지는 애들인 거지. 이것만 할 줄 아는 거야. 이것만 할 줄 아는 거야. 이런 경우지. 철수야 밥 먹어. 야, 뭐해 그니까. 아니 엄마 밥 먹으라며. 야 밥 먹으려면 반찬도 먹고 국도 먹어야지. 밥 먹으려다 밥만 먹냐? 걔들 사실적 독해만 할 줄 아는 거야. 되겠지? 네. 연설문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 이것도 추론적 읽기야. 전제 파악하는 거,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 다 추론적 읽기가 된다. 되겠니? 네. 아이고 힘들어. 자 여기 보면은 짙은 색 요거 다 형광 펜치래.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의도 목적 주제 추론하기. 또 있나? 그거 2개. 자 표 먼저 보고 가자. 정리하라고 했을 때 이 표가 중요하기는 해. 근데 이것만 쓰고 외우면은 안 돼. 이거를 기초적으로 해가지고 본문 내용을 여기다가 살을 붙이라 그 얘기야. 자 추론적 읽기의 방법. 요거 하나, 요거 2개가 있대. 첫 번째, 생략된 내용을 추론해라. 글쓴이가 글에 직접 드러내지는 않았어. 그걸 뽑아내야 돼. 그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얘네들을 활용해라. 단어 문장, 문맥 살피기, 경험 및 배경식을 활용해라. 그 다음에 2번째, 의도나 목적.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 드러나지 않은 거. 이거 어떻게 하냐? 숨겨진 주제를 추론해라. 글의 맥락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그거야. 춘향전이 있어. 춘향전 주제가 뭐야? 이별. 근데 이별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돼? 제외. 제외하잖아, 그치? 춘향이가 뭐 했기 때문에? 뭔가 노력했기 때문에. 어떤 노력했어? 변사또가 야 술 따라봐 이랬는데 술 따랐어? 안 따라. 안 따랐잖아. 왜? 누구 때문에? 뭐지 이도령? 이몽룡 이도령. 걔하고 뭐 했어? 결혼. 결혼했잖아. 근데 외간 남자가 야 술 따라봐 이러면 술 따르면 되는데 안 되지. 술 따르면 이몽룡과의 약속 의리 지키는 거야 깨는 거야? 네. 깨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제가 뭐겠어? 유리. 변함없는 사랑. 요렇게 뽑아내면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수준. 이게 표면적인 주제인 거야. 근데 추론적 읽기 뭐래? 숨겨진 주제 뽑아내야지. 그게 이면적인 주제야. 그럼 작가가 진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아니겠지? 숨겨진 주제는 뭘까?
지배층에 대한 저항. 춘향이가 저항했잖아 변사또한테. 네. 그러면은 죽어도 뭐 끽소리 못해 그때 당시에. 근데 지배층이 너무나도 괴롭히는 게 견딜 수가 없어서 저항을 했다라는 거 아니야. 플러스 춘향이는 신분이 어때? 낮아 높아? 맞죠. 이몽룡이는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몽룡이가 아버지 따라서 서울 올라갈 때 춘향이 못 데리고 갔단 말이야. 왜 아버지 또 혼날까봐. 너 이 쌍놈의 새끼야 내가 너 공부해가지고 그 대학 보내고 이런 게 저런 저 기생집 딸년하고 결혼을 하고 내가 그런 거 같아? 쌍놈의 새끼 이런 얘기 들을까봐 얘기 쫄아가지고 말해 못해. 못한단 말이야. 근데 춘향이가 그거에 대해서 이몽룡한테 원망하지 않았어. 근데 나중에 이몽룡이한테 그래 내가 죽거들랑 니네 그 이씨 집안 그 선산 묘소 그 한 기퉁에다가 이몽룡의 부인 춘향이의 묘 요것만 써달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건 뭐겠어? 신분 그렇지. 신분 상승 욕구가 욕망이 담겨 있다. 이게 이면적인 주제인 거야. 하나 더 해볼까? 수궁 토끼전이지 토끼전. 우리나라 거북이하고 토끼 나오는 거. 그거 어떤 내용이야? 토끼가 거북이 속여서 자기 출세하려고. 거북이가 아 맞네. 거북이가 속여서. 우리 이 수업을 카메라로 딱 찍어가지고 보여주면은 되게 재밌을 거야. 코미디야 코미디. 거기서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북이가 거짓말로다가 토끼 속여가지고 지 출세하려고 하는 거였잖아, 그치? 네. 근데 이면적인 주제는 뭐냐? 지배층의 탐욕인 거야. 토끼가 피지배 계층인 거야. 거기 용왕님하고 거북이 있지? 걔네들이 지배층이야. 그 지배층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토끼의 간을 끄집어낸다. 그럼 토끼 보고 뭐 하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잖아. 지배층의 횡포와 탐욕, 폭력성 이걸 고발하는 게 그 토끼전이 되는 거야. 그게 이면적인 주제가 되는 거지. 되겠어? 네. 자, 그럼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이 됐지. 자, 봅시다.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이 표에서 첫 번째 거야. 글쓴이는 모든 내용을 글로 표현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독자는 추론해야죠. 그렇지. 추론적 읽기를 해야 돼. 독자가 어느 정도 글의 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안다고 가정한 채 글을 쓴단 말이야. 누가 가정한 채 글을 쓰는 거야? 글쓴이가. 네. 아니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저기 뭐 ABCD하고 구구단 정도는 알겠지? 그래서 나 바로 이제 1차 방정식 들어가도 되겠지? 야 1차 방정식 이거야 y는 ax 플러스 b 이거야 이해되지? 근데 멍 때리고 있어. 그러면은 그 글쓴이가 처음에 가졌던 그 기대감이 어떻게 돼?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니까 야 구구단 나 설명 안 한다잉? 구구단 생략한다잉? 이런 건 거야. 알만한 내용 어느 정도는 알만한 내용들을 가정한 채 이건 설명 안 하고 내가 글을 쓴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독자는 글쓴이가 자 이제 독자가 해야 될 일이야. 독자는 글쓴이가 드러내지 않은 내용도 어떻게 해라? 스스로 추론하며 읽어야 한다. 그 첫 번째 생략된 내용 추론하는 거 그 첫 번째가 글을 구성하는 단어, 문장, 문맥 등을 살피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경험, 배경식을 활용해라. 이게 방법이 된다는 거지.
두 번째 문단. 글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글을 쓴 의도나 목적, 주제 등을 숨겨놔. 아, 왜 숨겨놔? 아이. 의도, 목적, 주제 등을 숨겨놓는데. 그러면 숨겨놓고 그거 파악하는 게 재밌겠어? 아니면은 다 펼쳐놓고 보여주는 게 재밌겠어? 아, 그렇지. 아니 니네 게임할 때도 맵팩 켜놓고 치트키 써가지고 맵팩 켜놓고 하면은 처음에는 뭐 잘한다는 건 좋겠지. 근데 그게 결코 재밌니? 재미없잖아. 맞잖아. 숨겨놓는 게 더 재밌는 거야. 찾는 재미가 있거든. 특히 뭐 하는 애들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서는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냥 어떻게 돼? 문제 상황이나 근거를 중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은연중에 전한다. 그냥 그거야. 내가 지금 주장하는 글을 썼어. 근데 내 주장하는 바를 말하지 않고 문제점하고 그 근거만 얘기를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서울 한강물이 똥물이 됐어. 바깥에 나가면은 매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 마스크를 하루라도 안 끼면은 안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여름이 너무 더워. 빙하가 다 녹는데 해수면이 올라갔대. 지금 문제점만 얘기하고 있잖아. 네. 그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죽자라는 거 손 붙잡고? 그럼 어떻게 하자라는 거야? 안경 안 씻기.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숨겨놓으니까 독자가 그럼 뭔 말하고 싶은 거지? 짱구 굴린단 말이야. 그 짱구 굴리면 내가 다 보여주는 것보다 어떻게 돼? 짱구 굴려서 얘 환경보호하자라는 거구나. 이거를 파악을 할 거 아니겠냐. 그치? 그럼 그 주제가 더욱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숨겨놓는 거야. 그래서 숨겨놓는 거야. 따라서 독자는 글의 맥락을 고려하여 독자가 해야 될 일. 맥락을 고려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글쓰기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숨겨진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된대. 자, 요게 생략된 내용 추론, 글쓰기에 대한 목적, 주제 추론, 추론적 읽기 방법이 된다. 됐어? 네. 질문. 너무 쉽지? 요거 했어? 학교에서? 저는 여기까지 안 나와가지고. 네, 기억했어요. 했어? 보자. 지난 몇 년 사이에 범죄자를 엄하게 벌해야 하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가 등장했대. 범죄자를 엄하게 벌해야 그래야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가 등장했대. 이게 문제 상황이다라는 거야. 글쓴이가 인식한 문제 상황. 그러면서 인권 운동을 향한 비난이 나오기 시작했다. 흉악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 주자고 하면 그 즉시 피해자 인권은 안중에없고 범죄자 인권만 중요한가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과연 흉악범의 인권을 보장해 주면은 안 되는 것일까? 자, 여기 자, 뭐에 대한 불만? 범죄자 인권 보호. 인권은 보호해주고 피해자 인권은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그러니까는 정의하면 뭐야? 범죄자에 대한 인권 존중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
아니 그러면 흉악범의 인권을 보장해주면은 안 될까? 흉악범의 인권을 존중해주면 그가 저지른 만행을 용서해주는 게 될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 글쓴이는 어떤 입장 봐봐.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이 A라고 봐보자. B가 글쓴이라고 해보자. 이게 대립되는 거야. 그러면 글쓴이는 어떤 입장에서 흉악범들 인권을 보장? 절정. 범죄자의 인권 존중을 비난하는 시각. 이게 A잖아. 네. 그치? 근데 글쓴이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네. 그러면은 글쓴이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반대로. 반대로 얘기를 하겠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짚고 넘어가자. 자, 여기부터 봐봐. 여기부터 이만큼이 A 생각인 거야. 그리고 요만큼이 A에 대한 글쓴이의 문제제기. 야,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범죄가 없어지겠니? 그렇게 되면 행복한 세상이 될까? 흉악범들 다 사형시키고, 뭐 스토킹하는 애들 다 징역 1000만 년씩 때려버리면은 뭐 우리 지구가 행복해지겠어? 아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짚고 넘어가자. 범죄자 인권 존중은 죄를 용서해주는 게 아니야. 범죄자 인권 존중은 죄를 용서해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처벌을 면제해주자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말라는 거지. 범죄자 인권 존중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자. 이게 오해라는 거야.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용서해주는 게 아니야. 윤석열이한테 독방을 내줬어. 그렇다고 윤석열을 용서해주는 게 아니라고. 윤석열한테 독방 내줬어. 그렇다고 윤석열의 죄를 처벌을 면제해주자는 게 아니야. 이런 뜻이라고. 그리고 인권은 온정주의와 동의어가 아니야. 아이고 불쌍해, 윤석열 불쌍해, 이런 뜻이 아니라고. 흉악범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을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무조건 용서해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범죄자의 인권 존중이 곧 범죄자 용서.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인권 운동은 흉악범죄자의 죄를 용서해 주자는 게 아니야. 인권 운동은 흉악범죄자의 죄를 용서해 주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니네 오해하고 있잖아. 법에 나와 있는 원칙과 절차를 지키면서 처벌을 하자라는 거야. 이게 인권 운동의 주 목적이라는 거지. 여기서 인권 운동의 실질적 목표 나와 있네. 오해하지 말라는 거야. 윤석열한테 인권을 부여해주자, 인권 보장해주자라고 해서 윤석열 죄를 용서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아주 간단한 사실이면서도 흔히 오해되는 지점이기도 해. 자, 이것이 뭐가 되겠어? 이것이 요거야. 요거.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아, 오해가 생길 만해. 혹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 때문이 아닐까? 오해가 생기는 원인. 윤석열이 그냥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러서 근데 윤석열을 미워하지 말자. 혹시 이것 때문인가? 이 격언은 도덕적인 인간관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는 빵을 훔친 죄는 미워할 수 있어. 근데 배고파가지고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그 가련한 사람의 처지는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논리거든. 근데 윤석열이가 되게 불쌍한 처지에 있었어? 아니잖아.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인권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자, 사람을 미워하지 마. 이거랑 인권하고 그게 동일한 게 아니에요. 범죄자를 미워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이 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이 범죄자 새끼를 미워하든지 미워하지 않든지 이거는 인권하고 관련이 없어요. 윤석열한테 삼시세끼 다 줍시다 라고 얘기를 해. 아이 저 새끼 저기 뭘 잘했다고 새끼를 다 줘. 그냥 개밥이나 한 끼 그냥 띡 던져주고 말지. 에이 그거는 인권에 어긋나요. 야 너 이 새끼 너 윤석열 지지자 너 윤호개인이지. 아 그렇게 하면은 그거 그 초등학생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윤석열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 인권은 그런 거랑 성격이 다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그의 인권을 존중하자고 조종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그냥 그거야. 저 새끼가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했어. 칼 들고 와가지고. 근데 어떻게 돼?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잡아갔어. 근데 어떻게 돼? 판사가 물어봐. 이 어떻게 사형시킬까요? 아니면 쫄쫄이 굶겨 죽일까요? 아니면 평생 감옥에 썩게 할까요? 그래가지고 그 굶겨 죽이는 거는 조금 인권에 조금 어긋나니까 죄는 밉지만 그건 인권에 어긋나니까 난 저 사람이 정말 미워요. 미워 죽겠어요. 지금은 저렇게 죽이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끼는 다 먹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안 미워서가 아니라 인권은 그런 거다라는 거지. 그거잖아. 너네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사고 치고 시험도 잘 못 보고 했어. 근데 엄마는 밥 챙겨주시잖아. 아무리 소새끼 고양이 새끼 하더라도 나 밥 먹으시랴 이러잖아. 인권 존중 차원이야. 아무리 잘못했어도 밥은 먹여라. 되겠네. 네. 근데 북한에는 인권이 있어 없어? 북한은 인권이 없어. 북한에 가가지고 인권 얘기하면 뺨싸대게 맞는 거야. 근데 윤석열이 우리의 그 숭고한 인권을 유린하려고 했던 거지. 지 비난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 가두려고 했던 거야. 윗글을 읽는 독자는 근데 혹시 여기 윤 지지자 있어 혹시? 윤 지지? 재준이 윤 지지? 아닙니다. 살짝 표정 아까 안 좋았던 거. 아니. 선우 아닌데. 아니야? 네. 내가 딱 까놓고 얘기할게. 나는 민주당을 좋아하고 그러진 않아. 그래 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윤석열, 한동훈, 이준석 이 세 사람 되게 싫어. 정치인 중에 극혐. 왜냐? 이 새끼들은 젊고 순진한 애들을 속이고 있거든. 지금 대학생들 얘네들의 실체를 몰라요. 얘네들 실체를 몰라. 난 너무 그게 진짜 악질 범죄자라고 생각하거든.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 선망의 대상일 수 있잖아. 이준석 젊은 정치인 선망의 대상일 수 있지. 대전 가가지고 알아?
대전 가가지고 온갖 향응, 불법 향응, 성적대. 이거 동영상 뭐 아무나 안 보겠지. 잡혀가시는 거 아니에요? 올리셔야. 아니 그런 게 의혹이 많아. 의혹이 많아. 이러면 안 잡혀가. 의혹이 많아. 이러면 안 돼. 그래놓고 뭐 젊은 애들 갖다 놓고 뭐 이래야니 저래야니 다 똥같는 소리야. 윗글을 읽는 독자는 흉악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이 죄를 용서하자는 것은 아니다. 범죄자에 대한 감정이 인권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와 같은 내용을 사실적으로 읽어낼 수가 있어. 이것까지는 못 알아는 거야. 사실적 독해라는 거지. 이것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도 뽑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선택지에서 이렇게 나와. 야, 이거 무슨 읽기야? 추론적 읽기야? 아니면 사실적 읽기야? 요거 물어본다면 무슨 읽기다? 사실. 그렇지. 이건 사실적 읽기야. 단순한 거야. 그러나 글쓴이가 왜 이런 내용을 언급했는지를 추론해 보면, 봐봐. 글쓴이가 왜 이런 내용을 언급했는지 추론. 이게 고급진 거야. 이거 답을 찾는 게 이게 추론적 읽기라고. 그럼 왜 글쓴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걸 뽑아내라고. 글쓴이가 흉악범죄자에 대한 대중의 감정이 그들의 인권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지금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라는 거야. 이거다라는 거잖아. 이처럼 추론적 읽기는 글의 함축된 의미까지 읽어내는 읽기 방법이다. 따라서 글을 읽을 때에는 독자가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추론적 읽기 숨겨지거나 생각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으면 추론적 읽기 방법이야. 그럼 뭐가 좋대?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대. 추론적 읽기의 의의라고. 의의가 좋은 점, 무엇의 효과, 좋은 점. 되죠? 되죠. 기말고사 끝나고 고3 체제로 재편되면서 그때부터는 수능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다가 깊이 있게 들어갈 거고, 이제 내신은 이제 한동안 3학년 1학기 때 거 할 때까지는 이제 한동안 몇 개월도 안 할 때니까 그때 수능을 많이 좀 끌어올릴 거야. 그때는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때까지는 수능 등급을 최소한 하나 정도는 올리게끔 그렇게 목표를 잡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야. 지금까지 다 올라갔어. 3등급인 애들 2등급 됐고 4등급은 3등급 올라갔어. 너네들도 예외일 수는 없어. 대신 내가 내주는 숙제, 내가 하라는 학습량 이거를 다 수행해야 돼. 매주마다. 특강도 많이 좀 듣고. 그러면 정시는 안 나올래요?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냥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인 적이 없었거든. 근데 그거 힘들다고 막 찡찡대고 이러면은 답 안 나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버티면 돼. 버티면은 나와. 속도의 강박증과 춤추는 신체의 시간. 이것도 배웠니? 네, 이거 배웠어요. 배웠어? 오케이. 자, 왼쪽. 이 글은 현대 사회의 경쟁적인 속도감. 현대 사회의 경쟁적인 속도감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그러면은 이 경쟁 사회잖아, 현대 사회가.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잖아. 약육강식. 그리고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활동들이나 아니면은 결과를 뽑아내는 과정들이나 속도가 빨라야 돼, 느려야 돼? 빨라야죠. 빨라야 돼. 속도를 강요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 좋게 보겠어? 안 좋게 보겠어? 안 좋게. 안 좋게 보지. 이게 뭐가 좋겠어? 우리가 해마다 수능날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되니? 뉴스에 사회면에 나오잖아. 어디 고등학교 누가 아파트 옥상에서 어떻게 극단적 선택을 했네 만에 마포대교에 갔네 만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거 왜 그런 거야? 이씨 경쟁 사회가 다 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애들이 좌절해가지고 뛰어내리는 거야.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경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거 무슨 읽기 하는 데 도움이 돼? 추론적. 그렇지. 추론적 읽기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경험과 배경 지식이잖아. 네. 목적, 숨겨진 주제, 생각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어보자.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애가 있었어. 그 어떤 누군가 상대, 그러니까 그 라이벌로 의식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필기해 놓은 책하고 문제집하고를 싹 다 훔쳐다가 갖다 버려버려 태워버린 거야. 난리가 나지. 난리가 나지. 그때 CCTV도 없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어떻게 돼? 이상행동을 다 유발시키는 거야. 경쟁사에 몰리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축구나 농구할 때 보면은 어떻게 돼? 반칙할 때 막 주먹 쓰고 발길질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 다 비매너 아니겠냐고. 이기려고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중수필. 중수필은 특징이 간단하게만 적을게. 이 그래갈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중수필은 특징이 경험, 작가의 경험이야. 작가의 경험, 그 다음에 작가의 회상. 이걸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개성적으로 쓴 글이야. 그리고 얘는 형식이 딱히 없어. 그리고 소재도 다양해. 이걸 신변잡기적이라고 하지. 그래서 개나 소나 다 쓸 수 있어서 개성적이야. 그런데 이 수필에는 경수필도 있고 중수필이 있는데 가볍냐 무겁냐 주제가 그런 뜻이거든. 경수필 중수필. 얘는 지금 중수필이잖아. 중수필이야, 그지? 요거는 사회 문제를 다룬다. 사회 문제. 그래서 얘는 다분히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설득하는 내용도 설득적. 그 교훈도 들어가 있고. 이게 경수필하고 차이점이야. 경수필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야. 철학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주제를 다룬다는 거야. 예시 들어가 있고. 왜? 주제 봐봐. 빠른 속도만을 강요하는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 이거 추상적이잖아. 미친 가속의 체제에서 자신의 속도를 찾아야 할 필요성. 남들이 다 고3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현역으로 대학에 가려고 해. 왠지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빠른 생일이거든, 빠른 생일. 그래서 친구들보다는 좀 느려. 그 나는 좀 1년 뒤에 가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하면 왠지 나 루저 되는 거, 패배자 되는 거 같은 그런 느낌. 그럼 압박감에 들어간단 말이야. 내 속도는 이게 아닌데.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밑에 특징. 추상적인 개념을 연쇄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추상적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들을 말하는 거야. 연쇄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야. 예를 들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면 길어. 길면은 기차. 연쇄되지? 꼬리에 꼬리 무는 거. 비유, 예시 되니? 비유에는 뭐가 있어? 지규법, 유니법. 은유법? 보통 그거밖에는 모르더라고.
근데 의인법도 비유야. 화류법도 비유고. 예시는 보통 찾기 되게 쉬워. 어떻게 시작해? 가령, 예컨대. 요컨대는 요약하여 제시하건대야. 또는 예를 들면 요거 나오면 무조건 예시야. 근데 이게 없어도 앞에 있는 내용을 부연 설명해주는 사례라고 인식되면 그걸 예시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빨라? 아니요. 괜찮아? 현대 사회에서 강요되고 있는 빠른 속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담고 있다. 현대 사회는 속도를 강박 및 외적 강제로 만들었으며 미친 가속의 체제에서 자신의 속도를 찾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야, 남들이 26년도에 대학 간다고 해가지고 너도 꼭 가야 될 필요는 없어. 그냥 네 페이스대로 가. 28년도쯤에 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머리 썩어 있겠지만. 갔는데 선배들이 다 너보다 나이로 동생들이지만 기분 역같겠지만 그래도 그때 네 속도에 맞춰서 가. 뭐 굳이 뭐 졸업하자마자 대학 갈 필요 뭐가 있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움직이는 모든 것은 속도를 갖는데 맞아? 움직이는 애들은 다 속도가 있대. 맞아? 네. 요거 굳이 설명 안 해줘도 되지? 네. 오케이. 속도 공식 뭐분은 뭐? H 거리분의 시간. 시간분의 거리. 아 문과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이제 문과니까는 이제 다 이게 통하던 그런 시기가 아니야. 나도 문과 나왔는데 이제 욕 먹더라고 그러니까. 킬로미터 퍼 아워잖아 그래가지고. 아우 킬로미터 퍼 아워잖아 아워. 이게 속도잖아. 네. 그지? 아니 구구단 이런 거 알려줘야 돼? 아까 전에 그랬잖아. 이 정도는 알겠거니 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9단까지 구단까지 괜찮아? 네. 근데 킬로미터 퍼 아워 이거는 모르고. 오케이. 자, 근데 이 말은 이해가 돼? 네. 네. 왜냐? 움직이는 애들은 움직인 거리가 있을 것이고 그 거리만큼 움직일 때 그 소요된 시간이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럼 그 두 가지가 있으면 속도는 자동값으로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야? 나 나오는 거잖아. 요거 이해됐어? 네. 응. 치타가 빨라? 코끼리가 빨라? 스토어 그 속도. 단위 시간 내에 이동하는 거리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지. 더 빨리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야. 1시간 동안 코끼리 1km 가. 1시간 동안 치타는 100km 간단 말이야. 속도란 자 이렇게 시작하면은 보나마나 뭐야? 속도에 대한 설명이 뭐야? 개념, 속도의 개념 또는 정의. 여기도 마찬가지. 움직임의 속도이고 왜? 움직인다는 것은 그 물체는 뭐 한 거니까? 살아있는 거니까. 그 그래서 움직이는 거는 속도가 있다. 그 말은 뭐야? 살아있는 것들은 움직인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뭐가 있다? 속도가 있다 그렇지, 그런 거죠. 그러면 아니 그러면 전철도 움직이니까는 전철도 살아있는 아니 그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 그거 말고 심장이 있는 애들 말하는 거잖아. 그까지.
어디선가 5년에서 8년 정도를 사는 토끼도 80년 사는 인간도 200년을 사는 황소, 거북이도 평생 쉬는 호흡의 수는 비슷하다. 총량이 같다. 총 호흡의 총 숫자가 같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신진대사가 누가 빠르겠어? 인간. 토끼가 빠른 거. 토끼가 빠르지. 토끼가 빠르지. 토끼가 빠르지. 왜냐? 호흡의 수는 정해져 있어. 죽을 때까지 100번 쉴 수 있다 생각해봐. 근데 그 100번 쉬는 건 토끼는 5년 만에 다 쏟아 부어야 돼. 그러면 굉장히 헐떡대겠지. 되겠니? 숨 헐떡대는 거는 산소를 많이 빨아들인다라는 거야. 많이 빨면 심장이 어떻게 돼? 엄청 빨리 뛴다라는 거거든. 이해 안 돼?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뭐가? 그러니까 숨을 많이 쉬면 일찍 죽는다는 게. 아니 그런 인과관계는 없고 네. 얘의 평균 수명이 그러한데 그 사는 동안에 이 호흡의 수를 다 쓰고 죽는다 그 얘기인 거야. 근데 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그 오늘부터 그럼 재준이 장수하려고 호흡을 좀 참아보려고? 운동량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운동 비관론자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주장하기도 해 사실 진짜로. 세계적인 장수 마을에 장수하는 할머니 운동 안 해. 운동 안 해. 맨날 집구석에만 있어. 밥이나 구워 먹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럼 굳이 운동할 필요 있을까? 라고 이제 좀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 되겠니? 네. 대신 토끼는 인간보다 10배는 빨리 숨을 쉬어야 돼. 속도가 빨라야 되겠지. 거북이는 인간보다 2.5배 느리게 숨 쉬는 것이라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토끼는 동작이 빠르고 거북이는 움직임이 느린 것을 보면은 그 말도 그럴듯하게 들린다. 근거. 움직임의 속도 이는 단지 행동의 속도만을 뜻하지는 않아. 그럼 이거 X 쳐야 돼? 움직임의 속도는 행동의 속도다. 이거 X야? 아니요. 아니지? 이거 1번이라는 거지? 이게 1번이라는 거야. 왜? 속도만을 뜻하는 건 아니래잖아. 그럼 이거 틀린 거 아니래잖아. 그러면은 또 다른 무언가도 있대래잖아. 그치? 네. 그럼 뭐가 있대? 지각의 속도, 생각의 속도. 자, 문제를 낼게. 1 더하기 1은 2. 어서 3 이런 거 2로 같은데? 들었어요. 뒤에. 1 더하기 2른이라고 했지. 1 더하기 2른 이랬지, 그치? 정답은 2. 2지. 2 더하기 2는? 4. 그렇지. 엄청 빠른 거야. 엄청 빠른 거라고. 그런데 태어난 지 이제 뭐 하루 이틀밖에 걔네들 말고 걔네들 말을 할 수가 없지. 아직 사치견선 배우지 않은 그 미취학 아동 애들한테 선행학습 안 한 애들한테 야 2 더하기 2는 얼마게 그러면은 막 이런단 말이야. 이거 하고 이거 가지고 이거 하고 이거 가지고 이거 발가락 이거 막 이런단 말이야. 걔네 생각의 속도, 지각의 속도가 느리다고. 이것도 속도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우리가 맨눈으로는 꽃이 피는 것을 보지 못해. 왜? 오래 걸려서. 피는 과정이 피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네. 그렇지. 여자친구를 사귀어요. 소개팅을 오늘 했단 말이야. 8월 30일에 오 날짜 좋다. 그래가지고 오늘 만나가지고 7시에 만나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돈가스 썰어서 먹고 떡볶이 먹고 노래방 코인 노래방 갔다가 10시쯤에 집 앞에 데려다 주는데 거기서 손 붙잡고 끌어안고 뽀뽀까지 나는 거기까지 나는 속도가 나가 있어. 근데 이 여자아이는 손 붙잡는 거는 10년 뒤로 생각을 하고 있어. 그거 이 속도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았죠. 안 맞아. 그러면 둘이 사귈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왜? 이 남자는 일주일 뒤에 강간범으로 체포될 거란 말이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속도가 맞지 않아. 그러니까 꽃이 피는 속도와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인식하는 속도의 정도가 그 격차가 어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꽃이 피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에서도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그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어. 지각뿐 아니라 생각도 속도를 갖는다. 지각이나 발걸음보다 생각의 속도는 훨씬 더 편차가 크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할아버지 한 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2025년도로 왔어. 그 집에 그 할아버지하고 재준이 여자친구가 있어. 야 재준아 저기 라면 좀 끓여봐. 여자친구가 알았어 이런단 말이야. 그 할아버지 보면 어때? 날라 자빠진단 말이야. 야 이 미친년아 너 어떻게 남자한테 그런 것이 야 이거 어때? 야, 저 할아버지 미친년 아니냐고 왜 와가지고 왜 교실을 또 너만 들었어? 이런단 말이야. 그 생각의 속도 자체가 훨씬 더 편차가 크다라는 거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되겠니? 네네.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하고 굉장히 개방적인 마인드가 장착되어 있는 재준이 여자친구하고 여기 성신여대는 홍대 막 갔어. 여름에 홍대 가면 난리 나잖아. 이게 빤스가 보이는지 마는지 막 모르는 어머 민망해 이러지만은 왜 이래요? 이거 요새 다 이런단 말이야. 새로운 문화나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생각의 속도가 어때? 느린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럼 조선시대 할아버지한테 핸드폰 갖다 주고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신제품 나올 때마다 이거 우리 설명서도 안 보고 막 쓴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지각의 속도, 생각의 속도라는 거지. 이 격차가 매우 심하다라는 거지. 되겠니? 네네. 속도와 타이밍. 좀 쉬었다 할까? 네. 어떡하자. 목 아파. 속도와 타이밍. 함께 산다는 것은 속도를 맞춰가는 것이다. 그래서 남녀 간에는 이 속도가 되게 중요한 거야. 빠른 사람, 느린 사람. 그 속도를 맞춰가야지. 걸음걸이 속도를 맞추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없는 것처럼 비유적인 표현이야. 속도를 맞추지 않고서는 함께 행동할 수가 없고 함께 대화할 수 없으며 함께 생활할 수가 없다. 축구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기껏 오버래핑해서 쭉 올라갔는데 올릴 애가 없어. 받아주는 애가 없어. 못하는 거지 뭐. 속도 맞춰야 된단 말이야. 물론 속도를 맞춘다는 것이 숫자로 표시되는 어떤 크기를 같은 값이 되게 만드는 건 아니야. 조심해. 그런 얘기지. 속도를 맞춘다라는 거는 나 시속 50km니까는 니도 50km로 맞춰라이.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야. 각자의 신체와 영혼마다 각기 다른 속도가 있기에 그것을 하나에 일치시키려 한다면 일치는 자기 속도에 대한 억압이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 일치 자체가 속도에 대한 억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 나는 오늘 소개팅하고 나는 2시간 만에 너랑 손 붙잡고 뽀뽀하고 싶어. 나는 내 속도가 그 정도야. 왜 그걸 이해를 못해? 이거 억압이 된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잘못된 속도 맞춤에 대한 인식인 거야. 네. 이걸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은 진짜 속도 맞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속도 맞춘다라는 거는 이를테면은 걸음이 빠른 이가 같이 가는 느린 이의 속도에 자기 속도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완급을 조절하는 것, 빠르기와 느리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앞서 갔다면 기다려주는 것이고 느린이도 평소보다는 빨리 걸으며 속도를 맞추려고 할 것이다. 자, 요게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 또는 속도를 맞춘다는 말의 의미. 속도를 맞춘다라는 것은 곧 리듬을 맞추는 것이다. 몸의 리듬, 영혼의 리듬, 말의 리듬, 생각의 리듬. 리듬은 박자와 달라서 몸의 리듬, 영혼의 리듬, 다른 색깔로 할까? 몸의 리듬, 영혼의 리듬, 말의 리듬, 생각의 리듬. 리듬은 박자하고 달라요. 하나의 박자 안에서 다른 속도의 움직임을 허용한대. 다른 속도를 갖는 것들이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걸 우리는 조화라고 말할 수 있지. 봐봐. 드럼을 치도 마찬가지야. 큰 북은 한 번밖에 안 쳐. 쿵. 근데 작은 북 두 번 쳐. 쿵 짝짝 쿵 짝짝 쿵 짝짝 이런단 말이야. 그치? 한 번 치는 게 있고 두 번 치는 게 있단 말이야. 한 걸음을 가는 거 두 걸음을 가는 애가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어디 안에 있다면 하나의 뭐 안에 있다면 움직임. 아니 리듬은 박자와 달라서 하나의 뭐 안에서 속도. 박자 2분의 1 박자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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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 박자 있으면 큰 북의 속도가 다르고 작은 북의 속도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어우러짐 즉 조화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뒤에 오케스트라 나오는 거야.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교향곡의 같은 소절을 연주할 때 현, 뭐 바이올린, 첼로 이런 애들 말하는 거야. 목관, 금관. 목관은 뭐 색스폰이나 뭐 플룻 이런 애들 말하는 거야. 금관은 트럼펫이나 트럼본 이런 애들 말하는 거고. 타악기는 드럼, 뭐 팀파니 이런 애들 말하는 거야. 심벌즈 이런 애들. 봐봐. 얘네들이 어떻대? 다른 속도로 연주하지만 하나의 리듬을 형성해.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얘네들이 어디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 어디 박자 안 안에서. 하나의 박자 같은 박자 하나의 같은 박자 안에서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야. 축구할 때 골키퍼가 달리기가 그렇게 빠를 필요가 있어? 윙보 뭐 이런 애들보다 스프린터보다 골키퍼가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빠르면 좋겠지. 근데 얘는 달리기가 1순위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도 근데 골키퍼 나름대로 지켜야 될 박자가 있고 스프린터가 해야 될 박자가 있단 말이야. 그게 조화를 이뤄야 팀이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되죠? 트럼펫이나 플룻 이런 애들 얄쌍한 애들은 빨라. 속도가 빠르다고. 정말 엄청 빨리 움직인다고. 근데 큰 북도 두두두두 이러면 되겠어? 그냥 쿵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고. 대신 어떠한 범위 내에서 같은 박자 안에서. 그럼 비록 속도가 다르더라도 뭘 할 수 있다?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하나의 리듬인 거지. 요 하나의 리듬이 조화로움이다. 그러면은 봐봐.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 속도를 맞추는 건 리듬을 맞추는 것이다. 뭐야? 각기 다른 속도라도 하나의 리듬을
유지하려는. 그게 속도를 맞춘다라는 뜻인 거야. 됐어? 하나의 소리 안에 상이한 서로 다른 속도들이 공존하고 느린 속도와 빠른 속도가 하나의 박자 안에서 일치할 수 있는 것이다. 대신 기본적인 전제는 뭐다? 하나의 박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야지만 뭐가 형성된다? 그래야지만 리듬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박자 안에서 일치해야 리듬이 형성돼. 그렇지. 하나의 박자 안에서 속도 그 하나의 박자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속도를 맞춰야 리듬이 형성이 된다는 거야. 되었어? 네. 그 리듬을 여기서 리듬을 맞춘다, 리듬이 형성된다. 이게 아름다운 음악 소리인 거야. 조화로움인 거지. 또 그거잖아. 빨라야 될 땐 빨라야 되고 느려야 될 땐 느려야 돼. 너는 느려야 되고 나는 빨라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네. 그것도 다 속도를 맞춘다라는 개념 속에 속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리듬을 맞춘다는 것은 허용되는 차이 안에서. 그럼 허용되는 차이 안은 뭐겠어? 뭘 벗어나지 않는? 하나의 박자. 그렇지, 그렇지. 박자 안에 내는 거야, 박자 안. 서로에게 속도를 맞추어 응답하는 것이다. 이때 야, 너 왜 내 속도에 안 맞춰? 라고 억압하면 돼, 안 돼? 억압하는 속도는 안 되는 거야. 역으로 응답하는 능력이란 리듬을 맞추는 능력이다. 리듬을 놓치면, 타이밍을 놓치면 응답은 응답이 아닌 것이 된다. 이미 오케스트라 뚜루루루짱 끝났어. 근데 다 끝났는데 삐리삐리삐리삐리 이 지랄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타이밍 제대로 맞춘 거야, 못 맞춘 거야? 못 맞춘 거잖아. 그럼 그 오케스트라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실패한 거야. 리듬 맞춰진 거야, 깨진 거야? 깨진 거잖아. 그러면 서로에 대한 응답에 제대로 된 응답이 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게 유지돼야 한다. 됐죠? 네. 변속 능력. 변속이 뭐야? 속도를 바꾸는. 그렇지. 누구나 혼자서는 요거 있지. 하겠다. 이게 핵심이야, 이거. 이거 발표해봐. 지금 계속 이 속도 문제 왜 나오는 거야? 이 사회는 개인이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니까.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 속도를 맞추는 게 필요하다. 리듬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비록 속도가 다르더라도 한 박자 내에 있으면 리듬을 형성할 수,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잖아, 그지? 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때로는 내 속도를 조절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 그럼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지.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그럴 의지가 있어. 그것은 뭐야? 나 혼자 살려고 한다라는 거야? 함께 살려고 한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거 말하는 거지. 어우, 좋아. 누구도 혼자 사는 법은 없어. 요런 말 있지? 요런 말투. 절대 그런 거 없어. 예외 없어. 얄짤 없어. 무조건 그래 라고 말을 하는 말투 있지? 요런 게 단정적인 어조인 거야. 산다는 것은 언제나 살면서 만나는 이웃과 리듬을 맞추는 거야. 이것도 단정적인 어조인 거야. 그럼 뭐야? 나 혼자 개인주의적으로다가 이기적으로다가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기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리듬을 맞추는 거야, 못 맞추는 거야? 못 맞추는 거야. 농부는 대지의 변화에 속도를 맞추고 소와 벼의 움직임의 리듬을 맞추어야 하고 노동자는 벨트 컨베이어의 속도에 신체 속도를 맞춰야 한다. 벨트 컨베이어 뭔지 알아? 핸드폰을 만들잖아. 그러면 1, 2, 3, 4, 5번 작업자가 있어. 1번은 나사만 박어. 2번은 뭐 액정만 꽂아. 3번은 포장만 해. 4번은 트럭에다 싣기만 해. 그때 이 벨트가 쭉 움직이면서 이 공정이 한 번에 이어진단 말이야. 이 컨베이어 벨트를 말하는 거지. 근데
중간에 어떤 누군가가 되게 느려. 그러면 이거 제품 제대로 생산되겠어? 안 되겠지. 속도에는 허용되는 리듬의 차이가 큰 여유가 있는 속도가 있고 그게 아주 작은 조급하고 팍팍한 속도가 있다. 그렇기에 속도와 리듬은 삶의 단면이다. 이거 형 앞에. 4시에 약속을 했어. 어떤 사람은 4시에 딱 맞춰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시 반에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마다의 속도와 리듬인 거지. 나의 속도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준다. 4시에 약속을 했어. 내가 3시 반에 나가. 그럼 난 좀 어떻게 돼? 좀 미리미리 여유를 두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겠지. 근데 4시에 약속인데 4시에 나가. 되게 긴장되잖아. 지각할지도 모르잖아. 그지? 나에게 요구되는 속도는 내가 어떤 세상에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내 삶의 속도와 내가 사는 세상의 속도 간에는 되게 작지 않은 간격이 있기 마련이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게 그거야. 4시에 약속 잡았을 때 30분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고 딱 맞춰서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의 가치관에는 간격이 벌어져 있다는 거지. 불편함과 불화의 정도가 커지기 쉽다. 야, 나 30분 전에 나왔어. 야, 누가 30분 전에 나오래? 4시에 약속했는데? 아이, 그래도, 아이, 그럼 뭐 어쩌라고. 아이, 헤어져.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세상에서 요구하는 속도보다 내 삶의 속도가 느릴 때,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때, 특히 그러하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야 되고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1년 있다가 남학생들 군대 가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복학해가지고 졸업하고 1, 2년 안에 취업하고 취업해가지고 한 5년, 10년 안에 장가 들고 집 사고 애 낳고 이런 패턴들이 있단 말이야. 아, 싫은데? 나는 40살 넘어서 결혼하고 싶은데? 심지어 나는 애를 낳고 싶지도 않은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마다 다른 사람마다의 속도의 차이다라는 거지. 그런데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변의 속도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지. 있다라는 거지. 내 친구가 10명이 있어. 10명의 친구 중에 9명의 친구가 4시에 약속하면 3시 반에 나와. 근데 난 4시에 나와. 그럼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물론 빠름을 악덕이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어. 그것이 미덕인 것만은 아니라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지. 빠르거나 느린 것 중 어느 하나. 악덕, 나쁜 것이다. 미덕, 좋은 것이다. 단정 지을 수는 없단 말이야. 상대적인 거다라는 거지. 그때마다 필요한 속도가 있다. 때로는 빨라야 할 때, 때로는 여유로워야 할 때. 내일이 수능날이야. 8시까지 입시를 해야 돼. 근데 난 항상 7시 59분에 일어났어. 그러면 그 입시 시간 맞출 수 있겠니? 없겠지. 그럼 그날은 어떻게 해야 돼? 속도를 빨리 해야 될 날인 거지. 다만 느린 것은 빠른 것을 따라잡을 수 없지만 빠른 것은 느린 것만큼 느리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빠르다는 것은 능력으로, 느리다는 것은 무능으로 간주되기가 쉬워. 그래서 좀 더 빠른 속도를 얻으려는 노력이 대체로 문명의 방향을 결정한 것일지도 몰라. 야구 시속 150km 던질 수 있는 투수가 있어. 걔는 80km, 70km 다 던질 수 있어. 근데 리미트가 100km 이내가 150km는 못 던진다라는 거지. 공학도, 스포츠도, 교육도, 경제도 좀 더 빠른 속도를 만들고자 해. 이거 아까 제일 처음에 좋은 거였어, 안 좋은 거였어? 좋은 거죠. 예? 안 좋은. 안 좋은. 경쟁적인 속도가 안 좋은 거였지?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야, 빠른 게 더 좋은 거지. 기왕이면 빠른 게 좋은 거지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빨리빨리 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비르투오소의 전통이 강한 서구 예술의 전통 덕분에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 기타리스트 좀 더 빠른 연주의 속도에 인생을 건다. 속주라고 하거든, 속주. 피아노 블르르르 하고 기타 드르르 하면은 엄청 잘하는 걸로 인식을 한단 말이야. 하지만 빠르기만 한 연주는 예술이 아니라 그냥 그 진기명기 서커스에 불과하다라는 거지. 또 반대로 감속할 줄 모르는 운전자가 모는 자동차는 살인 기계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뭘 말하겠어? 무조건 뭐하다고 좋은 것은 빠르다고 좋은 그렇지. 속도에서 중요한 것은 빠르기가 아니라 변속 능력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휴식의 속도와 일의 속도, 연인의 속도와 친구의 속도, 성의 속도, 아기의 속도에 맞게 가속하거나 감속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요거 예시 나왔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속도에 맞게 가속하거나 감속하는 능력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운전 경력이 한 30년 이상 돼.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이야. 지금 운전석에 처음 앉아봐. 야, 이 새끼야, 이것도 모르냐고. 쌍놈, 아우, 내 미치겠다, 이 쌍놈 새끼 때문에. 지금 자식의 운전 그 어떤 그 숙련된 정도의 속도가 나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운전 못하는 자식을 욕해야 돼? 아니면 그 속도, 느린 속도를 변속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욕해야 돼? 아버지를 욕해야지. 아니, 얘 지금 운전대 처음 잡아보는데 지가 운전 잘한다고 본인의 그런 운전을 진짜 엄청 잘하는 그런 빠른 속도에 얘가 지금 느리게 더디게 나아가고 있는 이런 거를 맞추라고 강요할 수 없는 거지. 속도에서 중요한 것은 빠름의 정도가 아니라 상대와 리듬을 맞출 수 있는 변속 능력이 중요하다. 속도의 강박증, 빨리빨리나 좀 더 빨리가 일상화가 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미친 가속의 체제이다. 그러면서 그냥 빠른 게 좋은 거야 라는 생각. 글쓴이는 그거 좋게 봐, 안 좋게 봐? 안 좋게 보는 거지. 경쟁하듯이 빠른 속도로 강조하고 강요하는 사회. 그래서 어때? 조기 졸업해가지고 대학교 조기 입학하고 이런 걸 보고 오 대단해, 쟤 천재야 라고 그 속도를 부추기고 있단 말이지. 속도를 빠름의 정도로 간주하기에 빠름이 미덕이 되고 빠름이 능력이 된 사회야. 그 좋은 사회야, 안 좋은 사회야? 안 좋은 사회야. 이거 폐단이 되게 많아. 예전에 그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된 애가 천재 소리를 듣고 있었던 적이 TV에도 많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뭐 대학을 뭐 간이 많이 막 이랬었어. 그래서 초등학교 건너뛰었어. 그 부모가 건너뛰었어. 검정고시로 해가지고. 그 중학교 건너뛰었어. 고등학교 건너뛰었어. 한 1년, 2년, 3년 만에. 얘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초중고를 검정고시로 다 패스했어. 1년 만에. 그래가지고 남들 초등학교 졸업도 안 할 만한 나이에 대학교 입학했단 말이야. 걔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어? 지금은 어디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오지도 않아. 얘가 대학 가가지고 연구한 분야 이런 게 다 허접하고 맹탕이고 누가 베끼고 이런 결과가 뉴스보도에 나왔단 말이야.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거지. 왜? 속도가 빠른 것만이 능사다. 이런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새 그 속도에 홀려 경쟁적인 가속의 흐름에 밀려 자신의 속도를 잃고 달려가고 있다. 이거 지 주체적인 속도를 지키는 거야, 못 지키는 거야? 지킨 거야, 못 지킨 거야? 못 지킨 거지. 이걸 부화내동이라고 하는 거야. 남들 하는 거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야, 빙신같이.
속도의 자연어과 손잡은 능력의 윤리학에서 속도는 단지 미덕이나 능력이 아니라 의무와 강박이 돼버렸다. 원래 속도라는 건 자연학에 속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곧 능력으로다가 인정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강박관념에 갇히게 된다는 거지. 살아남으려면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미친 속도의 강박증을 말하면서 자본을 말하지 않는 치명적인 누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속도의 강박증을 비판할 때 이거 자본을 같이 싸잡아가지고 비판하지 않으면은 이건 재미가 없어. 짜장면 먹을 때 단무지 안 먹어도 똑같아. 왜냐하면 속도의 미덕을 강박을 받고 속도의 사활을 거는 것을 외적인 강제로 만드는 것이 바로 뭐기 때문에 자본. 야, 돈 빨리 많이 벌어야지. 남들보다 빨리 취업해야지. 돈 벌어서 아파트 사야지. 시간은 돈이라는 말은 어느 세상 통용되는 윤리적 명제가 아니야. 왜? 인디언들한테는 시간이라는 단어조차도 없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빠른 것이 미덕이다라고 생각을 해, 안 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단어조차도 없대. 시간이 돈이 되는 것은 고용시간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 관계에 기인한다. 내가 사장이야. 알바생한테 일을 시켜. 인형 눈가를 붙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나는 얘하고 계약하기를 하루에 6시간씩만 일을 시키기로 했어. 근데 얘가 1시간씩 1시간에 눈가를 하나 붙여. 그러면 6시간 동안 총 몇 개 붙인 거야? 6개. 6개. 근데 사장 보니까 속이 터지겠지. 야, 1시간에 100개씩 붙여. 그러면은 그거 몇백 배에 해당되는 어떻게 돼? 생산량이 확보가 되겠지. 그러니까 사장들은 일하는 알바생들한테 자꾸 뭐를 강요할 수밖에 없어. 속도. 왜?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할수록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니까. 자본주의 이전의 서구조차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빌려준 시간에 비례해 대부금의 이자를 받던 고리대금업자나 상인들밖에 없었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자신이 고용한 시간만큼 돈을 지불한다. 너 8시간 고용해놓고 1시간을 놀린다면 1시간치의 임금을 그냥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장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 안 하고 점심을 1시간씩 먹고 점심 먹고 1시간씩 커피 마시고 앉아있고 이런 거 어떻게 돼? 보면은 복장이 터지겠지. 고리대금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돈이라는 말은 귀중하다라는 뜻하는 은유적 표현이 아니다. 글자 그대로 시간이 곧 돈이 되는 것이다. 시간이 돈이기에 같은 시간이면 최대한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 또한 그대로 돈이 된다. 생산도 유통도 소비도 모두 빠르서 돈이 된다. 속도가 돈인 것이다. 아이고 힘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가 비싸니 아니면 버스가 비싸니? KTX가 비싸죠. 비싸지. 왜? 빠르니까. 빠른 게 돈이 된다는 거야. 점점 빨라져가는 벨트 컨베이어의 속도를 따라가다 미쳐버린 모던타임스 속 찰리 채플린의 공경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에 맞춰서 일을 하다가 이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미친 사람처럼 돼가는 그 과정을 그린 어떤 그 블랙 코미디 영화야. 여기 우리가 내 돈 주고 내가 필요한 걸 사서 쓰는 소비 또한 이제는 미친이라는 말의 과정을 느껴지는 그런 속도다. 쿠팡 새벽 배송, 로켓 배송 아니면은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야. 미친 듯이 빠르게 생산되는 상품들은 미친 속도로 팔지 않으면 자본을 파멸로 몰고 간다.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휴대전화는 2년이면 바꿀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하고 자동차는 3, 4년이면 바꿀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그 제품을 전환시켜주는 그 주기도 매우 빨라졌다라는 거지. 옛날 자동차들은 10년, 20년 타도 잘 안 망가졌어. 근데 요즘 자동차는 내구성이 떨어져. 그거 왜 그러겠어? 빨리 바꿔야 돈 벌 거 아니야. 사물의 생존 기간을 크게 초과하는 미친 소비의 속도가 우리의 감각을 유혹하고 우리식의 감각적 삶을 강요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휩쓸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내 속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는 그 속도 따라가며 산다. 그 속도감 속에서 세상을 본다. 이거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지.
한 철학자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속도의 파시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런 맥락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속도의 파시즘 뭐야? 사람들이 속도에 맹신하고 있다. 속도 빠른 게 무조건 좋은 거야 라고 거품 물고 주장한다라는 거야. 이 파시즘 맹신도 뭐 맹신한다 이런 거거든. 빠른 속도 그 자체는 미덕도 악덕도 아니지만 그것이 누구나 따라가야 할 강제 압박이 되어 한결같이 빠름을 추구하는 사회적 파시즘적 사회라고 해야 하니까. 그러나 이런 속도의 경쟁을 단지 세상이 내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있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에 의해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무엇에 의해 시작되었는가를 지금 속도란 우리 스스로 얻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추구하는 미덕이라는 점에서 속도의 강박은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 자신의 내면에 속해 있다.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 우리의 영혼도 미친 속도를 향해 치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도에 점점 미쳐 날뛰고 있다는 거야. 내 영혼의 속도, 자신의 속도라는 것이 있을까? 문제제기. 자기 신체의 속도, 자기 영혼의 속도 같은 것이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이라고 할 속도가 원래부터 따로 있다기보다는 자신이 살면서 익숙해진 것이 자신의 속도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살면서 익숙해진 것이 자신의 속도가 된 것이다.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닌 거고. 우리 신체와 영혼은 100년 전 사람들의 속도를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왜? 그때 당시는 속도가 매우 느렸을 테니까. 그때 달구지 타고 다녔잖아. 걸어 다니거나.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 자신의 속도라는 말로 무언가를 지칭할 때는 그것은 자신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맞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야? 변속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지. 빠른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야. 세상의 실에 매달려 그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로 춤추는 이행에 그 춤은 자신의 춤이 아닐 것이다. 자기 속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충만해진 춤이 된다. 자, 요걸 정해주면 어떻게 돼? 무조건 빠르게 X. 자신의 속도. 무조건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간다 X. 그럼 상황에 따라 변속하는 능력. 이건 좋은 거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춤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요거 몇 표? 자신의 삶이 된다. 중력이 작용하는 허공에서 빠르게 낙하하는 것은 자신의 속도를 가졌다고 할 수는 없어. 중력에 작용하는 허공에서 빠르게 낙하하는 것, 이거는 자신의 속도를 가졌다고 볼 수가 없어. 왜? 외부의 힘 때문이니까. 그것은 중력에 끌려가는 거잖아. 추락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반대로 그 허공에서는 정지한 듯 멈춰선 매야말로 새 자신의 속도를 갖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 중력에 이끌리지 않거든. 외부의 힘에 이끌리지 않단 말이지. 세상의 속도에 그저 따라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속도에 따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지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세상 자신에게 눈을 돌릴 줄도 알아야 돼. 이게 변속이잖아. 우리는 자신의 속도로 춤을 출 수 있어야 돼. 결정적인 건 관성적인 속도에서 벗어나. 관성적인 속도가 잘못된 거야. 이게 강요하고 있는 속도야. 아주 작은 이탈의 성분, 강요되는 속도에서 벗어나는데 필요한 최소치의 변속 능력. 요게 필요해. 동그라미 친 게 필요하다는 거야. X 친 거 말고. X 친 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왼쪽의 별표 마지막. 시간의 여백. 어떤 일을 할 때 속도를 조절하여 가빠지는 시간의 속도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를 찾는 것. 이것이 시간의 여백이다. 오늘 모의고사 시험지 필요하면 얘기해. 공식적으로 나가진 않지만 필요한 사람은 받아가기도 하겠으니까. 질문. 됐어? 네. 그래서 나는 걸핏하면 편두통을 밀고 가는 일의 속도를 조절하려고 글을 쓸 때부터 일부러 LP판, 왜 LP판은 느린 속도를 상징하거든. 20분마다 음반을 뒤집으며 순탄하게 상승하는 작업의 속도에 일부러 정지를 일으키는 장애물을 껴놓는다. 왜? 빠른 속도에 도취될 수 있는 나를 제어해주는 장치로 여유 시간을 두려고 한다는 거야. 시간의 여백이겠지. 그 정지의 시간에 일의 속도에 맞춰 가빠지는 호흡을 수습하여 안단테의 속도로 돌려놓는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조금은 느리게 하려고 마음 먹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요즘은 시를 일삼아 읽는다. 봐봐. 그러면 나의 빠른 속도를 늦추게 해주는 장치로서 뭐가 나오는 거야? LP판 듣기. 그 다음에 시 읽기. 느린 시인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여백 속에 시간의 여백 중요한 말인 거야. 그 시간의 여백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왼쪽에 요거 속도를 조절, 변속을 해주고 삶의 여유를 찾아준다. 이게 중요한 거야. 다른 삶의 가능성은 찾아줄 수 있을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자, 이 시간적 여백을 두면은 다른 삶의 가능성 찾을 수 있어. 황급히 써나가는 글 사이에서 다른 리듬에 글이 끼어들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을 갖고 그렇게 변하는 리듬 속에서 나의 속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사람이 이 LP판을 갖다 놓고 시를 읽고 하는 이유가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지. 되겠니? 네. 자, 질문. 쓰면